안녕하세요, 최피디입니다. 오늘은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존에 추적 종목 리뷰하면서 중복된 종목들도 있을 텐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코퍼스 코리아입니다. 이때였습니다. 이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이때였죠. 또 이때도 한번 상승을 했고, 이때도 상승이 됐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요 라인,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요 라인이 이제 기준봉을 세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의 모습 보시면 거래량 없이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3,500원에서 3,800원 요 라인에서 분할로 모아간다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주봉의 모습이고요. 월봉의 모습입니다. 애니플러스입니다. 애니플러스도 이때부터 자주 봤던 종목이었죠. 이때 상한가를 가고 그 이후에 또 상한가를 가고 또 상한가를 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었고, 최근에 좀 빠졌지만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긴 박스권으로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주가가 좀 빠졌지만 거래량 없이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좁게 본다면 요 라인 4,000원에서 그 이하까지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봉의 모습이고요. 월봉의 모습입니다. 주봉의 모습도 이렇게 박스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요 라인이었죠. 의미 있는 자리, 요 라인을 딱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월봉, 주봉, 일봉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운시큐어입니다. 라운시큐어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주가는 하락을 했었고, 저점을 만들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모습 보시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블록체인 관련 종목이고 재료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NFT로도 재료가 있기 때문에 라운시큐어는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주봉의 모습이고요. 월봉의 모습입니다. JYP 엔터 관련 줍니다. JYP는 최근에 많이 상승한 모습이지만 이제 요 자리에서 눌림목이 있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의 모습이고요. 월봉의 모습입니다. 일봉에서도 거래량이 앞전을 좀 능가하는 거래량이 나와서 저는 이때 나왔던 캔들의 중간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은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YG엔터도 뭐 비슷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이고 살짝 조정을 줬고 다시 요 라인 지지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주봉의 모습이고요. 월봉의 모습입니다. 월봉 보시면 아직까지 전고점 신고가 영역은 안 왔지만 2012년 이때였죠. 이때 만약에 전고점 돌파가 된다면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일봉의 모습 보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성 델타테크는 LG솔루션 상장 관련 종목입니다. 이 종목 외에도 나라 MMD가 관련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그 두 종목 중에서 신성 델타테크의 흐름이 더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주가가 최근에는 올랐지만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요 라인 체크하시면서 요 라인을 지지해 준다면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겠죠.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을 테고요. 요 라인을 지지하는지, 그렇다면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주가는 더 위로 갈 가능성이 크고, 현재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주봉의 모습이고요. 서울옥션은 계속해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지금은 매우 고점이죠. 지금 따라잡긴 그렇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NFT 관련 미술품 경매하는 회사인데 지금의 자리는 신고가 영역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끝났냐라고 한다면 저는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눌림목이 있을 때 한번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이제 NFT 관련해서는
시세를 많이 주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가 많이 있죠. 11월 1일에는 갤럭시와 메타버스가 설립이 됩니다. 플랫폼인데요. 이후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테고,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241선 기점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 종목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지금 7,5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좀 누를 가능성이 커서 7,100원에서 7,400원, 좀 더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7,000원에서 7,500원 요렇게 잡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기노브로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주봉의 모습이고요, 월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그리고 NFT 관련해서 보시면 되고, 또 정치 테마 관련으로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한전산업입니다. 원전 관련 종목이죠. 서전기전, 한전산업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전산업은 아무래도 고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은 가져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서전기전은 어느 정도 이제 요 라인에 온다면 매수의 관점, 그리고 요 라인까지도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양 EMP는 이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싼 고점 만들고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최근에는 조정이 좀 세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이때 거래량이 들어왔던 시초가를 지지하는지를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종목이겠죠. 재료도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산업홀딩스도 아직까지 재료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비안 상장이 11월 중순이나 하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때도 그렇죠. 거래량 줄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점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봉의 모습이고요, 월봉의 모습입니다. 요런 자리였죠. 요런 자리 20월선, 그리고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대우 에이텍은 충전소 관련 종목이죠. 전기차. 최근에 조정이 마찬가지로 많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저는 요 라인,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캔들의 시초가를 지지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하지 않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위에 올라선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흐름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TCC 스틸입니다. 마찬가지로 흐름은 좋습니다. 45일선 지지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좀 더 길게 보시면 요런 모습입니다. 이제 정배열이 되면서 처음 만나는 45일선에서는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21선이 좀 하향하는 모습이지만 이제 45일선과 만난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의 모습이고요. 월봉의 모습입니다. 신고가 영역이죠. 선익시스템은 메타버스 관련주죠. 메타버스 관련주들 지난주에 많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에 비해서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때 시초가 23,050원을 지지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 중에 좀 시세를 안 준 종목들, 선익시스템, 옵티시스 뭐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체라는 기업에서 우리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 아니다, AI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AI도 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죠. 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지니뮤직도 이날이었죠. 이날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옵티시스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올랐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장주로 좀 움직였던 종목이죠. 이때 상한가,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고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카메라 모듈 하는 회사입니다. 역시 메타버스랑도 관련이 있고요. 241선 지지받는 모습, 그리고 21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최근의 모습은 많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준다면, 그리고 241선은 재차 지지해준다면 관심을 갖고 봐도 되겠죠. 한컴 MDS도 최근의 모습은 좋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은 종목입니다. 역시 241선에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제가 말했던 이렇게 정배열이 된 이후에 45일선을 지지해준다면 사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떨어진다면 지켜보고 다시 재차 올라올 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45일선. 그러면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45일선에서 반등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보면서 45일선을 지지해준다면 그때 매수를 하자라는 의미였고요. 그랬다면 계속 지켜봤겠죠. 지켜보고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되고 45일선도 이제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는 모습 보여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때, 그리고 21선과 골든 크로스가 될 때를 봐야 되겠죠. 이렌텍은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신고가 영역이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또 거래량 줄이면서 기간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라인에 온다면 10,000원에서 1,500원, 요 라인에서는 저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MPC도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그에 비해서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요 라인 쌍바닥을 찍고 갈 때를 지켜보시면서 요 라인을 지지해준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노뎁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때 상한가를 갖고 그 이후에는 이제 상한가 50%를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대략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 정도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요 라인, 요 라인을 지워졌네요. 저는 대략 요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서 박스권의 모습이잖아요. 박스권에서 일단 흐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시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가 대략 뭐 요 정도 될 것 같네요. 좀 더 밑인가요? 네. 어찌됐든 비슷하니까. 그래서 요 종목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죠. 22,200원. 요 라인이 이제 신규 상장 고가였죠. 고가였고 요 라인을 지지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재차 이제 올라오면서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전 저점까지 체크하신 이후에 또 대응하신다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